석양이 묘지를 붉게 물들이던 그날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에 쥔 종이 한 장. 그 앞에 선 노부부는 숨을 멈췄습니다. 청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드디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 청년은 누구일까요? 왜 자신의 아들 무덤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 소리에 현우는 눈을 떴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에서 일어난 현우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살을 찌르듯이 느껴졌습니다. 배달 가방을 메고 현우는 낡은 점퍼에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대리점에 도착 후 아파트를 오르내리고 골목을 누비며 물품을 배달했습니다. 등에서는 땀이 났지만 손끝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대리점으로 돌아와 정산을 하니 3만 원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대리점을 나선 현우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우유 한 팩과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첫 시간은 기계공학개론 수업이었습니다.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는 기계의 원리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점심시간. 현우야, 같이 밥 먹으러 갈래? 하지만 현우는 미안해. 나 다음 수업 준비할 게 있어서. 친구들이 떠난 후 현우는 아침에 사둔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현우는 서둘러 두 번째 일터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 대학생 여러 명이 함께 와서 과자와 음료를 한가득 샀습니다. 내일 MT 가는데 완전 기대돼. 친구들끼리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늦은 밤일이 끝난 후 고시원에 도착해 문을 열자 좁은 방이 현우를 맞이했습니다. 현우는 낡은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후 돌아가셨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으니까요. 6살 때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렴풋이 따뜻했던 품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살고 있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쓰러지듯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현우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알바는 없지만 일찍 일어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우는 옷장에서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다린 셔츠 안에 가족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산 작은 꽃다발도 함께 챙겼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 무덤을 찾아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현우야, 내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셔. 청운동 공원묘지에 계시는데 언젠가 함께 가보자. 하지만 어머니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공원묘지의 관리사무소에 들러 강준혁 묘를 찾고 있는데요. 3구역 12번입니다. 저쪽 언덕 중턱쯤 될 거예요. 깨끗하게 관리된 묘비에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준혁. 현우는 손으로 묘비를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처음 불러보는 호칭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현우예요. 아버지 아들이요. 말을 잇지 못하고 현우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였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엄마 기일이에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6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보험금으로 제가 고아원에 갔는데 엄마 무덤 만들 돈은 없었나 봐요. 현우는 가방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지랑 엄마랑 저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가진 유일한 보물이에요. 엄마가 그러시던데 제 이름도 아버지가 지어주신 거래요. 현우, 밝고 뛰어난 아이가 되라고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힘들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학교 가고 또 일해요.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밥 먹을 때도 혼자, 잘 때도 혼자예요. 말을 하다가 현우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저를 낳아주셨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해요.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한참을 울고 난 후에야 현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이번에 기계공학과에 합격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현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점심은 아버지랑 같이 먹을게요. 현우는 묘비 앞에 앉아 가져온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다음 주부터 편의점 알바 하나 더 늘릴까 봐요.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참 씩씩하다고요. 아버지,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사진을 한 장 더 인화해서 액자에 넣었어요. 두고 갈게요. 하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 수 있죠? 대답 대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현우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저녁 알바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현우는 가슴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고.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자신이 이루겠다고. 그렇게 현우의 토요일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고급 세단 한 대가 청운동 공원묘지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단정한 양복을 입은 60대 중반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강민재 회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반대편 문에서 우아한 차림의 여성이 내렸습니다. 그의 아내 유경이었습니다. 3구역 12번. 아들 강준혁의 묘였습니다. 묘비에는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준혁. 보는 순간 유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아.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민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민재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꽃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싱싱한 꽃이었습니다. 유경희도 놀란 표정으로 꽃을 보았습니다. 여보, 박소라가 온 걸까요? 준혁이가 사랑했던 그 여자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소라. 아들이 사랑했지만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들었소. 강민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그 여자와 사귄다고 했을 때 자신은 반대만 했지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는 일이었습니다.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회사에서 내가 꿈꾸던 신기술도 개발했단다. 내가 있었다면 함께 일할 수 있었을 텐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묘지를 정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경희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여보, 저기 좀 보세요.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묘비 오른쪽 아래에 뭔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다가가 보니 작은 액자였습니다. 액자를 집어든 강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젊은 남녀와 갓난아기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 속에 아들 준혁이가 있었습니다. 여보, 설마 유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우리한테 손자가 있는 건 아니겠죠? 가능성이 너무나 높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알아봐야겠소. 유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묘지를 내려갔습니다. 차에 오르며 강민재는 지금 당장 박소라라는 사람을 조사하게, 그 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유경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정말 손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년 동안 모르고 지냈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묘지에서의 발견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간직해 온 슬픔에 새로운 희망이 더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강민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강민재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묘지에서 가져온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란 생각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잠시 후 비서실장이 강민재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밤새 조사한 내용입니다. 첫 장에는 박소라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박소라 교통사고로 사망. 향년 32세.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사망 당시 6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음. 아들 이름 강현우. 그 순간 강민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강현우 현재 19세.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1학년 재학 중. 강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고아원에서 성장. 18세에 고아원 퇴소 후 현재 고시원 거주 중. 새벽 배달 알바와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계 유지하며 학업 병행 중. 강민재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자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니. 알바를 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현우은 아들 준혁을 닮았습니다. 준혁아. 강민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서류 다음 장에는 어제 청운동 공원묘지 방문 확인. 강준혁 묘 앞에서 약 서너 시간 체류. 역시 어제 묘지에 온 사람이 현우였던 것입니다. 묘 앞에서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강민재의 가슴이 또다시 미어졌습니다. 손자가 혼자 와서 아버지에게 합격 소식을 전했다니. 현우 학생을 관찰하게. 하지만 절대 본인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서. 네, 회장님. 준혁의 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유경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서류를 보며 유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손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여보, 제 잘못이에요. 20년 전에 제가 박소라 씨를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준혁이도 행복했을 거고, 이 아이도 이렇게 힘들게 자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 오후부터 강민재는 비서로부터 현우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일과를 듣는 강민재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19살이면 친구들과 놀아야 할 나이인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다니. 유경이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잠시 후 강민재는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고 편의점 건너편 카페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카운터에 있는 청년 바로 현우였습니다. 강민재는 숨을 죽이고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2시간을 지켜본 강민재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손자는 정말로 준혁을 닮았습니다. 일하는 모습도 성실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유경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아내에게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준혁이를 닮았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했소. 유경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재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접근할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손자가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가야 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내 아들을 찾았다. 이제 내가 못해준 사랑을 아빠가 대신 줄게. 강민재는 매일 비서로부터 현우에 대한 보고를 받던 어느 날, 전혁 회장님, 현우 학생이 내일 학교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알바 하나를 더 늘리려는 것 같습니다. 강민재는 그 말을 듣고 카페를 사게. 당장 오늘 밤에 계약을 마무리하게. 내일 아침부터 내가 주인으로 있어야 해. 조금 무리한 방법이었지만 자연스럽게 현우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강민재는 설렘과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 도착해서 오후가 되자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손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알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나요? 강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살아야 하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요. 강민재는 울컥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여 이력서를 다시 보는 척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을 때는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추가로 한 후, 좋아요. 채용하겠습니다.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일해보세요. 시급은 2만 원입니다. 사실 최저 시급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재는 손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었습니다. 현우는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우가 카페를 나가는 뒷모습을 강민재는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강민재는 유경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약속대로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현우는 업무를 금방 배웠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기억력도 좋았습니다. 강민재는 손자의 똑똑함에 감탄했습니다. 일하는 중간중간 강민재는 현우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기계공학과를 선택했어요? 아버지가 엔지니어셨대요.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요. 그 말에 강민재는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닮으려는 거 멋진데요. 좋은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되게 좋으신 분 같아요. 그날부터 손자와 함께 일하며 가끔 현우가 힘들어하면 쉬라고 했고 배고파하면 빵을 주었습니다. 현우는 그런 강민재를 좋은 사장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 강민재는 좋은 사장님으로 남을 생각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던 현우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현우 씨, 지금 병원 가야 해요. 오늘 일은 그만하고 같이 빨리 병원에 가봐요.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완강한 강민재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한참 후 의사가 강민재를 불렀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강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이 극심한 영양실조와 과로 상태입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감기가 폐렴으로 진행될 뻔했어요. 지금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영양실조라니요? 의사가 심각하게 설명했습니다. 체중도 나이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빈혈도 심합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세요. 강민재는 침대에 누워있는 현우에게 다가가 눈물을 흘리며 밤새 병실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유경이는 침대에 누워있는 현우를 보았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아니, 준혁을 닮은 청년이었습니다. 잠시 후 현우가 눈을 떴습니다. 유경이는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장님 아내예요. 남편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많이 아팠다면서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유경이는 현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픈데 당연히 병원 와야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현우는 퇴원했습니다. 강민재는 현우에게 현우야, 우리 집에서 지내면 어때? 고시원보다 훨씬 좋을 거야. 푹 쉴 수 있고. 옆에 있던 유경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현우 씨. 우리 집 빈방 하나 쓰는 거예요. 병원비도 많이 나왔는데 고시원비까지 내면 힘들잖아요.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제안이었지만 부담스러웠습니다. 부부의 간곡한 부탁에 그날 저녁 현우는 강민재 부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현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현우야, 잠깐 서재로 올래? 할 이야기가 있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강민재를 따라갔습니다. 유경이도 함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강민재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현우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현우야, 앉아.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강민재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현우야, 사진 속 이 남자가 누군지 아니?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버지 강준혁이세요. 맞아. 강준혁. 그는 내 아들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현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민재의 다음 말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우야, 나는 내 할아버지야. 무슨 말씀이세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집안에서는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연락도 끊기고 혼자 저를 키우셨다고. 현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몰랐어. 내가 태어난 줄도 몰랐단다. 준혁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는 내 어머니를 찾지 못했어. 종적을 감춰버렸었지. 강민재가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거예요? 강민재는 아버지 무덤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혁이 묘를 찾아갔다가 내가 남긴 흔적을 봤어. 꽃과 사진을 보고 조사를 시작했단다. 현우야. 유경이가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녀는 현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현우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방으로 온 현우의 마음 한편에서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왜 진작 찾지 않았을까요? 왜 어머니를 반대했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현우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문을 열고 나가니 거실에서 유경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났구나. 아침 먹자.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상에는 죽과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현우야, 어젯밤에 많이 놀랐지? 미안해. 우리가 더 잘 설명했어야 했는데. 유경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기다릴게. 내가 받아들일 때까지. 오후가 되어 강민재가 서재로 현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강준혁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명문대를 나왔다는 것, 엔지니어로 일했다는 것, 봉사활동을 좋아했다는 것. 내 아버지는 정말 착하고 성실했지. 내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더구나. 강민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동의서였습니다. 현우야, 너도 확실히 하고 싶을 거야. 검사를 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해질 거야.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재는 결과지를 현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조부 손자 관계 확률 99.9%. 현우는 그 숫자를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강민재는 정말로 자신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현우는 결과지를 내려놓고 강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엄마를 반대하셨어요? 강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어. 더 좋은 짝이 있을 거라는 착각으로 반대했지. 강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약 그때 내 어머니를 받아들였더라면 준혁이가 행복했을 거야. 내 어머니도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고, 너도 고아원에 가지 않았을 텐데.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그만 우세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강민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현우야. 내가 이렇게 이해해줘서.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어색함이 덜했고 조금 더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현우는 방으로 돌아가 가방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났어요. 괜찮죠? 대답은 없었지만 현우는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행복해하실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